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자기계발서 보면 이렇게 글로 쓰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소원이나 목표 그러한 것들을 글로 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감사일기도 있고 세계의 소원 뭐 100일 동안 쓰기 그러한 책도 있었고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쓰라고 글로 쓰라고 많이 권유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례들로만 채워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기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버킷리스트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쓴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들로만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글로 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좋은 결과를 냈던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여러 대학에서 이런 기록의 힘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이 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의 책을 내므로 인해서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그러한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짐 캐리 영화배우 그분도 수표책에다가 자신이 정말 어렵고 무명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수표책에다가 출연료 10,000달러 그렇게 써서 그 수표책을 자신이 매일 갖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말 그 1,000,000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출연료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희망하는 것을 그렇게 적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그 적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안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적은 내용에 집중하고 그거에 내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와 연관된 것들을 좀 더 쉽게 내가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연결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맘대로 진행이 착착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안감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까지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85페이지. 이분이 교사이세요. 교사인데 미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게 됐냐면 20대 후반에 이제 선물을 받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다가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막 새해 계획도 세우고 막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의 리스트를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1월 1일 날 새벽에 그 이제 선물로 받은 일기책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말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적었냐면요. 첫 번째는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2번 독일어를 그럭저럭 할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한다. 3번 해외에 거주하고 여행을 떠나고 계획을 세운다. 꼭 실천한다. 4번 유언장을 쓴다. 5번 친구를 좀 더 깊게 사귄다. 6번 배관 작업에 대해 배운다. 7번
체중을 줄이고 몸무게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 했어요. 유럽에서 생활하고 싶어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여러 나라를 다니긴 했는데 단기간으로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한 매력이 되게 깊었나 봐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거주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지불해야 할 대출금도 있었고, 그리고 교사를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장시간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이제 휴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무급 휴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아예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교직 자리가 그렇게 쉽게 빈자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잘리면 다시 취업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었어요. 나는 유럽에 가서 살고 싶고 유럽을 여행하고 싶다. 그렇게 적고 나서 제닌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매일 그걸 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유럽에서 살고 싶고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얼마나 확고한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발생하기만을 바라면서 일생을 살아가죠. 일생은 결코 그렇게 읍지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감 때문에 쉽게 꿈을 포기하고 말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기간 그렇게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분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조금씩 준비를 해가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들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니까요.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일기를 썼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보면 정말 우울하고 지치고 그런 감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일기장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우울하고 지쳤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하다. 잠도 잘 수 없다. 지난 이틀 동안 밤마다 새벽 2시 30분에 깨서 3시 30분 정도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5만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감정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초조하고 심란한 그런 마음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일기장에.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매여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들, 걱정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록을 하면 더 거기에 휩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하고 낙심한 그런 마음의 감정들, 두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나면 막 화풀이로 막 쓰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막 글로 쓰면서 이렇게 해소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두려움이나 우울한 감정들을 막 글로 쓰면서 이렇게 해소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니는 불안감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고 근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의연하게 기록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다. 표현하지 않았다면 근심은 점점 자라나서 그녀의 결심을 억누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제니는 근심을 발산하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종이를 앞에 두고 있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입을 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내면의 관찰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내 자아가 나 자신을 이렇게 멀리 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지만 그런 감정들도 다 쓰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화해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계속 무작정 계속 알아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뒀어요. 이분이 최종 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까지 그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결정을 하기로 실행 여부의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에 먹은 상태를 일기로 기록을 했어요. 외국에서 가을 학기를 수강하려면 최소한 준비 기간이 2달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6월까지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강료도 이때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비뇽에 수강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아예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려면 여행하면서 그런 대학도 다니고 하려면 그 체력을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깅으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 생활에 필요한 준비들을 한 거죠. 차근차근 계속 기록을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록해 놓고 거기서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휴가 신청을 냈어요. 그랬는데 휴가 신청서를 내고 났는데 학교에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사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무급 휴가를 하던가 아니면 해고를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교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줄이는 재정 상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약간 줄이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교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휴가를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분을 유급 휴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주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지원금도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1년 동안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학교에서 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왜냐면 갔다 와서 다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기 제니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였어요. 유급 휴가는 고참 교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외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저의 열망이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더 지원을 받았냐면요. 여행 경비까지, 그리고 학업에 필요한 그런 경비까지 지급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던 돈이 한 달에 1600달러나 됐대요. 그리고 여행하는 1년 동안에는 매달 800달러나 되는 의료비까지 지급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런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1년 동안 그런 학업을 하기 위한 그 휴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업 경비하고 그런 여행 경비까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경비까지 다 지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까지 지불해주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생활도 하고 대학 생활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프랑스어도 배우고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요. 그렇게 되고 다시 학교로 왔을 때 원래는 이분이 사회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교사가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년 프랑스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인솔해서 프랑스 탐방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가르쳐주고 프랑스어도 가르쳐주고 그러한 문화도 가르쳐주는 그러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역사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관심 있고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작가가 돼요. 역사책을 만들어요. 출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록의 힘이라는 거죠. 그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실행력을 좋게 만들고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과정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려움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제닌에게 두려움을 기록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제거해줬다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기운들은 소화불량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도 득될 것이 없다. 제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일은 단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 기운이 정신이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글로써, 문장으로써 다 써내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쓴 거에 거기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버린 거죠. 그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내 정신적 건강과 몸을 망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의심들, 그런 화나는 감정들이 이게 몸에 축적이 되면 그게 독소가 돼서 내 몸에 독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화들이, 불안감들이 내 몸에 독을 쌓게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써 쓰면서 그쪽의 에너지를, 안 좋은 감정의 에너지를 그 글로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나의 생각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정리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런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질서정연하게 뭐 기록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오르는 감정, 생각들을 그냥 무작정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 내가 그 중에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고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답을 원하고 목표를 내가 실행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그런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 형식이든 뭐 편지 형식이든 리스트를 작성해도 좋고 뭐 그림으로 그리면서 거기에 글을 써도 되고 나만의 그런 형식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